네, 안녕하세요. 하이영입니다. 1월 15일 현재 비트코인 20.7K 자리에 있고요. 지금 제가 오늘 일정이 좀 있어서, 음, 어제 이제 저희 디스코드 커뮤니티에, 어디까지 눌림을 좀 보냐는 그 질문이 있으셔서, 거기에 대한 이제 좀 답변을 좀 드리고자, 해서, 지금 짧게 영상으로 남겨드리는데,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부터 이제 눌림이 좀 온다면 볼 수 있는 구간이 크게는 가볍게 접근을 하면은 일단 5위평 기준에서 지금 이제 날봉 5위평이 있는 자리가 16.9 자리거든요. 16.9 자리에서 19.6 자리 19.6 자리가 있고, 그다음에 주간 5위평을 좀 보면은 지금 17.6 자리에 있어요. 근데 현재는 주간 5위평까지, 그러니까 오늘 내일 오늘 중으로 누릴 일은 거의 좀 극히 좀 드물다고 봐요. 그래서 주간 5위평은 좀 빼고 날봉 5위평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이런 자리가 좀 보여요. 이런 자리가 좀 보이고, 그다음에 이제 캔들을 키고선 이제 앞전 파동과의 이 관계에서 이제 눌림이 왔을 때 그래도 조금 나쁘지 않게 볼 수 있는 구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, 이때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받으면서 다시 올라갔었던 이런 자리가 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보면은 19, 그러니까 몸통으로다가 음, 좀 지켜줬던 자리가 이제 19K 자리가 있거든요. 그래서 19K를 좀 볼 수 있고, 거기보다 좀 눌리면은 이 자리가 있어요. 18.1K라는 자리가 있는데, 일단은 제가 좀 이 세 가지 구간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, 지금 제가 좀 보고 싶은 자리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입니다. 18.1K라는 요 자리를 좀 보고 싶은데,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은,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시작했던 이 파동이 이때 굉장한 크기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여기서 눌린 뒤에 한 파동 더 올라간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18.1K라는 자리를 좀 중요하게 좀 볼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이게 이런 조정 5파동의 모습이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임펄스 파동이 있습니다. 근데 이 임펄스 파동과 조정 5파동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펄스 파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, 뭐 여러 가지 이제 절대 법칙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1파동의 끝부분과 4파동의 시작 지점은 만날 수 없다예요. 그래서 이게 4파동이 이렇게 쭉 내려오더라도 1파동과 맞닿지만 않으면은 임펄스로 볼 수가 있어요. 볼 수가 있는데, 이 조정 5파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임펄스랑 비교를 하면은 같은 느낌으로 이 네 번째 파동이 이 첫 번째 A 파동과 맞닿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5파동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이 네 번째 파동과 이 첫 번째 파동의 끝 지점이 맞닿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적이냐면은, 여기서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세 번째 파동이라면 높은 확률로 눌렸을 때 이 첫 번째 파동의, 그러니까 A 파동의 끝 지점과 맞닿는 요 자리 18.1K라는 요 자리를 조금 유심히 좀 볼 것 같습니다.
18.1은 여기 앞전 매물대에 대한 제 자리인데,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면은 이 자리가 되겠죠. 18.3 자리, 18.3 자리. 여기서부터 눌림이 온다면은 이런 18.3까지는 충분히 열어 놓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근데 눌림이 양 눌림 후에 올라갔다가 그냥 이대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. 떨어질 수도 있는데, 어제 제가 영상을 남길 때 제 메인 관점은 이제는 이런 관점을 열겠습니다 였잖아요. 이 관점이 지금 열리면서 제 중장기적인 좀 관점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어요. 많이 바뀌었는데,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좀 어떤 게 있냐면은, 일단은 제가 불규칙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지 되는데, 아마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려서 아실 거라고 봅니다. 이게 불규칙 조정이 여기가 시작 지점, 그 다음에 A파동, B파동, 이 C파동과의 C파동이 B파동이 이 시작 지점을 넘기지 않고 거의 90% 정도를 되돌렸을 때 일반적인 레귤러 플랫이라고 관점을 열어요. 그래서 이때의 TP 값은 C 값은 1대1 혹은 1.236 정도에 되는 구간을 보거든요. 그래서 시작 부분부터 아니다. A부터 아니다. 이게 아니다. 죄송합니다. 이때는 그 추세 피보를 그었을 때 시작 부분부터 A, B까지 열어서 이 C 값을 1대1 혹은 1.236 정도 되는 구간을 좀 많이 봐요. 이렇게 좀 되돌렸을 때. 근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레귤러 플랫의 경우가 좀 그렇고, 이 B파동이 시작 부분부터 A파동까지 그었을 때 1.236을 기준으로 1.381을 넘기지 않았다면 이 스펜딩 플랫의 관점을 열고선 볼 수가 있는데, 이때는 10파동의 예상 TP 값을 1.236에서 1.618,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값에서 2.618 자리까지도 열어요. 그래서 이때 피보나치는 A부터 시작 부분까지 이렇게 긋고요. 예상되는 첫 번째 TP 값을 1.236에서 1.618까지 이렇게 TP 값을 하나 열고요. 그리고 이 값에서 2.618까지 이런 TP 값을 또 하나 열어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C파동이 이때 나오는 C파동은 어떤 형태냐면은 5파동의 형태로 나옵니다. C파동은 A까지 3파동, B까지 3파동, 그 다음에 C파동은 5파동으로 나와요. 그래서 3, 5의 형태로다가 열어볼 수가 있는데, 높은 확률로 이 C파동의 첫 번째 5파동은 기간적으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,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A에서 B까지 좀 이렇게 기간을 체크를 했을 때 1대1 되는 구간, A에서 B까지 갔었던 이 기간만큼의 기간 안에 C파동이 보통 나와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똑같은 기간 사이에 이런 5개의 움직임으로 1.236에서 1.618의 자리가 나왔다 하면은, 이때는 하나의 조정값으로다가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이제 상승 올라와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가
이 자리에서는 이제 두 가지 관점을 열어볼 수가 있는 거죠. 두 가지. 뭐냐면 다시 한번 이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 될 것이냐, 아니면은 더 밑으로 떨어지는 파동이 될 것이냐인데, 그러면은 이 자리는 공통 롱자리가 되는 거잖아요. 공통 롱자리가 되고 다시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나왔을 때는 눌림 후에 다시 가는 무빙으로 될 수도 있고, 아니면은 이대로 떨어지는, 더 크게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무빙으로다가 좀 볼 수가 있어요.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, 현재 자리를 다시 좀 분석을 해보면, 일단은 저는 이제 A 자리를 이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로다가 좀 체크를 해서 A부터 이제 B라는 자리까지 이렇게 왔습니다. 오고 값을 이렇게 보면은 1.236은 넘겼지만 1.381을 넘기지 않은 이런 자리에 비파동이 만들어졌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5개 파동이 나올 건데, 높은 확률로 A에서 B까지 왔었던 이 기간만큼 B에서 C까지 가는 첫 번째 5파동이 만들어져요. 높은 확률로. 근데 지금 보면은 이 C파동이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지만, 아마 현재의 움직임으로 좀 보면은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좀 더 기간적으로 두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어요. 갈 수가 있는데, 저는 일단은 이 기간 내에서는 한 번의 눌림 후 다시 한번 올라가서 결국은 이 안에서 오파동의 모습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이때 오파동이 나오는 이 값을 보고 두 가지 관점을 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나오고, 만약에 뒷파동이 A까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은 충분히 5개의 움직임이 나왔잖아요. 나왔을 때 보면은 이게 1값을 넘기지 않은 22.5K 자리 22.5K 자리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. 예, 22.5K 자리를 넘기지 않고 끝났다. 음, 끝났을 때는, 이때는 열어볼 수 있는 관점이 이거 3 1 2 3 4 5 해서 러닝 플랫 아니야 라는 관점을 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3, 3, 5로 이 마지막 10파가 A, B에 대한 피보나치 값 618에서 1값 사이에 나오거든요. 이 5파동이.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 열어볼 수 있는 관점은 이제 러닝 플랫 아니야 하고선 이대로 죽어버리는 관점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. 22.5를 넘기지 않는다면. 근데 이게 만약에 22.5를 넘기는 무빙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. 예를 들어서 양 눌림 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나온다. 그러면은 1값을 넘기는 이런 저기가 나오면은,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는 했는데, 일단은 이 고점을 넘기지 않았잖아요. 지금 좀 지저분한데 이때 익스펜딩 플랫의 관점을 좀 열어 보려면은 1.236에서 1.618이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만약에 이 파동이 1.
22.5를 넘겨서 이런 오파동이 나왔다면, 얘 위로 더 갈 수 있어. 위로 더 갈 수 있어 라는 관점으로 이때는 눌린 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갈 거를 염두해야지 돼요. 염두하고선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, 이게 이제는 이 마지막 5파동이 22.5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으로 갈 것 같습니다. 넘긴다면 눌린 후에 다시 한번 갈 거를 열고선 이제 매매를 하겠죠. 그래서 이제 다시 원초적으로 이제 다시 와서 눌림이 올 때 이제 좀 볼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이 앞전 파동에서 보여줬던 이런 자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19K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줄까라는 생각, 그리고 하나는 이 18.3K 자리, 여기 이곳을 터치해주고 가줄까라는 제 생각으로다가 이 두 구간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저는 일단 18.3K 자리까지는 좀 열어놓을 것 같습니다. 열어놓아서 이 네 번째 파동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것 같아요. 네, 그런 모습을 좀 보고선 저는 매매에 좀 활용을 좀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눌림이 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구간은 주간 5입 날상 5입평 있는 일봉 5입평이 있는 19.6자리와 그다음 19K 자리, 그다음에 18.3K라는 자리를 이렇게 열고선 매매에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18.3까지는 올 것 같아요. 한번 세게 눌렸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무빙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렇게 5개 파동이 나왔을 때 이 마지막 그 5번째 움직임이 22.5라는 자리를 과연 넘겨줄지 안 넘겨줄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제 관점을 열고선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이 눌림은 이 18.3이라는 자리까지는 열어 놓으셔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, 예, 오늘의 관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지금 저도 좀 눈치 보고 있어요. 이게 저는 이 자리가 깨지는 무빙이 나왔기 때문에 그 러닝 플랫의 관점을 열어놓은 건데, 그게 아니라 저는 애초에 내가 여기서부터 파동 계산을 잘 못해서 이 자리가 고점이라면은 고점이 지금 넘기지 않은 상태예요. 그러면은 애초에 제 기존 이런 관점에서 그냥 이대로 떨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거든요.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는 어쨌든 제가 분석했던 자리는 21K가 맞기 때문에 지금 눌림이 왔을 때 여기를 깬다라는 관점보다는 눌린 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한 번 더 높이고 나서 이제 관점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힐 것 같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언제나 좋은 자리에서 익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